자, 우리 박 테레사 스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 6하셔도 제가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앉으면 말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또 손과 발이 마음대로 놀아야.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뒤에 앉는 이유가 선생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참고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범생이기 때문에 눈 잘 안 가요. 뒤에 사람이 딴짓하는가. 아까도 제가 뒤에 앉아보고 뒤에 앉은 사람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에 서서 절대 앞에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사람이 제대로 보는가 안 보는가, 폰을 만지는가 안 만지는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폰을 들었어요. 아까 조금 전부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들었는데, 아까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맞죠? 네. 그죠? 그래서 우선 이거 지금 이게 안 되는데, 된다. 감사해요. 그렇죠?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다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1시간 주면 다 들려드리고 이렇게 또 40분밖에 안 주면 중간에 끊으리라 역시 끊게 되네요. 오늘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 함께해서 행복하세요? 제가 처음에 제주 왔을 때는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혼인 멘트 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와도 제 성격답지 않게 그냥 아주 조용하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왔어요. 근데 오늘은 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난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좀 더 친한 분들, 그래서 이제 모두와 함께 친해지면 좋겠죠. 그래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을 앞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체 흐름이 어떤가. 그리고 더구나 처음에 일과가 이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족입니다. 부부, 우리 아버지 도청 직원들하고 하는 아버지 학교에도 결국은 가족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가족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부님이 무슨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셨죠. 바램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뭔 것 같으세요? 가족. 네, 뭐라고 해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 도움이 안 되면 가족이 아닌가? 피를 나눈 사이. 회장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계세요? 그러세요. 피를 나눈 사이. 그러면 그죠? 또 가족이 뭐죠? 제가 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부부는 가족이 아닌가? 그죠? 피를 안 나눈 부분. 사실은 부부는 헤어지면 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족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제가 똑같은 강의를 2번째 할 때 가장 지금 긴장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되나서 새로운 거 처음 할 때는 아주 신나게 하는데 2번째 똑같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서 말이 자꾸 딴 데로 흘러요. 지금 그래서 자꾸 말이 막히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가족. 교수님이 저렇게 웃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 대개 한 집 안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맞았겠죠. 근데 지금 현대에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죠? 한 집안에서 산다. 그죠? 지금은 핵가족에 대해서 뿔뿔이 헤어지지만 이렇게 혈육을 나누게 되면 가족이다. 어쨌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가족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얘기해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 이게 법률적인 가족 개념이래요. 좀 더 확장됐죠. 그리고 이거 외에 또 가족 개념을 우리가 어디다가 개입시키죠? 저번 연수 때는 탁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사람 수가 3배예요.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언제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그렇죠. 역시 여자분들이 똑똑하셔. 일을 같이 하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 때 그것을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공동체 개념이죠. 공동체 개념에서 이 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 확장돼 있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우리 신앙인 안에서 이 가족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죠? 모두죠, 모두. 그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더 풍요로운 가족이라는 개념 하에 내 가족을 봐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 안에서, 이건 전체 하느님 나라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 속에 나의 가족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이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가족으로 볼 때 나의 가족을 보는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 풍요로운 개념 안에서 하느님이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결속력이 강합니까? 아니면 좀 약간 해체되는 분위기입니까? 해체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뭔가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교황님, 네. 교황님이 작년에도 가정 신호들을 미리 여셨고, 올해도 10월 달인가 주교님들이 모여셔가지고 가정 신호들을 여실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혼한 부부, 한 가족 부부, 미혼모, 이것까지도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교회 법원 일도 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풀어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조당이라는 것에 걸려서 하느님과 멀리 살 수밖에 없는, 어젠가 아래는 제가 상담하다가 알게 됐는데 73세 된 할머니가, 나 이제 도저히, 지금까지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눌려 살았지만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도 남편 때문에 성당에 못 올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상담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 문제로 온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할매를 데리고 이제 성당을 갔는데 이 조당 풀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할아버지가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같이 관면을 해주시든지 뭘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풀어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불화된 가정 안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그때 말할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에서부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가나 강좌를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광주교님께서 우리 제주도에 지금 특별하게 하고 계신 거 있죠. 이게 신문에도 났던데, 제가 대구 교구에 있다가도 왔는데 대구 교구에서도 이걸 생각 못 하는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걸 딱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용약해서 기뻤어요. 이 정말 괜찮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지금 미흡하지만 정말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올해 교육을 다 받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 본당에서 그 본당 안에 있는 청년들을 결혼해서부터, 결혼하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그 후까지 계속 내가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게 이 혼인 멘토 교육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번에 청년 연수할 때 같이 갔었어요. 시모님이랑. 이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청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고, 이거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무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 전에 얼마부터 이걸 받아야 됩니까?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질문들이 지금 어디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중앙성당 사무실 계신 자매님. 우리 지금 혼인 멘토 매달 그 교재 나오죠. 교재 뒤에 보면
그때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청년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이렇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제가 또 소공동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가나광자는 따지자면 중앙집중교육이죠. 근데 이 혼인 멘토는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집중이 아니고 각 본당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소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앙집중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 지역을 확실하게 책임져주면 그게 확산돼서 전체로 하나로 흐르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아까 신부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번 뒤에 보시면 오늘 자료 받으셨죠? 자료에 보시면 그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23쪽에 있는데 여기는 일과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전체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1과가 너와 나의 다른 생각입니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MBTI 얘기하면서 얘기할 건데, 다른 게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수님, 왜 다른 게 문제가 될까요? 네? 그죠? 내게 옳고 니게 틀리다. 다른 거랑 틀린 거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근데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어떤 부부로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오는 부부였죠. 처음 오는 부부는 일단 그 한 시간은 우리 지붕이 상담소 지붕이 이렇게 안 벗겨지게 나가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막 굉장한 네, 싸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허찰란 신부님께서 잠깐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오셨던가 봐요, 사무실 밖에. 그리고 그때 극치로 막 두 분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고 나니까 우리 직원이 신부님 왔다 가셨는데 놀래가지고 홀떡 나가보셨대요. 완전 전쟁도 그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니 틀렸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듣다가 마지막 2분에 대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부부 싸움의 거의 90%, 저희 상담소에 오는 부부 상담의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문제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100%예요. 이거는 100%. 니 틀렸다는, 그래도 어떤 부분은 한 10% 정도 아닌 부분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된다는 100%입니다. 100%.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대화가 안 될 때 누구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까? 이러는 순간에 서로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두 분 다 입을 다무시고 첫 상담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직하고, 거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과가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가서기. 아마 이걸 황시부님께서 많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제3과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혼의 정점. 4과가 결혼을 방해하는 것들. 5과가 현명한 소비를 통한 행복 찾기. 제가 정말 저번 달에 혼인 멘토 연수할 때는 이 지금 5과가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부부가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선생님? 이 운명 공동체 속에 경제 공동체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 맞죠?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육을 받아서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정말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결혼하고부터 경제는 니는 니, 나는 나. 이게 처음에는 편한 것 같죠. 서로 싸우지 않지만. 근데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명 공동체 속에 경제가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젊은이들은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서 문제가 지금 30대, 40대 초반 부부에게서 이 문제가 굉장히 드러나거든요. 60대, 70대 부부도 상담하는데 거기는 이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경제 개념이 독자적 개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아마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6과가 거룩한 가정을 위한 부부의 실천, 7과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다가서기. 어린 자녀일수록 ADHD든 불안 장애든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문제의 95%의 책임은 누구다? 부모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는 그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어제 이제 그 부부가 결혼 상담하고 가셨어요.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 엄마가. 수혜님, 우리 아이도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벌써 예상을 했습니다. 아이를 부를 생각인데 언제쯤 부를지는 제가 두 분을 봐가면서 부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불러야 됩니다. 학교 가면 괜찮다는데 집에만 오면 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의 그 이유의 핵심에 자기가 부부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저 같으면 진짜 그때 이름 속으로 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이면 난 뺑 돌아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 알아듣습니까? 뺑 돌아봅니다. 제가 자꾸 이 두 번째는 자꾸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해서 8과는 가족 독립, 새로운 가정.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상담하면서 진짜 이 수녀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별걸 다 합니다. 가족 독립, 새로운 가정. 이 처음부터 결혼하면 가족 독립, 새로운 가정이지. 뭔 이 문제를 다시 저는 처음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시댁 엄마, 아버지, 친정 엄마, 아버지. 이 독립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여자라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수녀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거든요. 이 독립 못하는 게 결혼해서도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 못하는 퍼센트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입니다. 옆에 방금 그랬어. 남자입니다. 시댁 부모한테 잘하고 잘해드리고 뭐든지 도와드리고 이거 독립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그쪽만 바라보는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 독립 이것도 정말 교육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했고요. 9과가 부부 삶의 공동 목표와 노년의 삶,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웃기 위해.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딱 옆에 계셔가지고 교수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웃고 뭐 이런.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이제 배우자가 누구든지 먼저 죽을 거잖아요.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부가 그 죽기 전까지 두 부부가 어떻든 화합해서 잘 살 때 이 사람을 그래도 기쁘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찌지고 볶고 진짜 지질이 힘들게 살았을 때 이 배우자가 죽을 때 쉽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잘 살았을 때. 정말이에요. 우리 둘이가 힘들고 아프지만 이 사람을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또 봐. 하늘나라 가서 봐.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뭐라죠 그거를 단어가 안 떠올라. 이제 50이 넘으면 단어가 안 떠올라. 하여간 이거를 이렇게 잘 가 나중에 만나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보내줄 수 있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뭔가 못하고 미련스러우면 이 놓을 때도 돌아서서 웃을지언정 보내줄 때는 뭔가 이게 가는 사람도 원한을 못 풀고 가고. 그래서 젊은 날 잘 사셔야 되고 특히 남자분들 젊은 날 부인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남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남자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근데 부인들은 이미
네트워크 형성이 다 돼 있어요. 남자 없어도 살아요. 근데 남자는 직장에만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면 오로지 부인만 쳐다봐요. 근데 젊은 날 못해주면 이때부터 부인들은 밥 챙겨주는 것도 싫고 제발 저 인간 어디 안 가나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 힘 있으실 때 부인들한테 아이들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바빠서 안 돌아보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면 남자들이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서도 제가 그걸 진짜 느꼈는데 내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들을 돌보게 이제 야 나하고 좀 놀자 할 때 아이들은 이미 자기 세계에 다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더 외롭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이유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일할 동안에 가족을 못 돌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일하는지를 잘 알고 하라고 이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가 부부 삶의 공동 목표와 노년의 삶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그러면서 각 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프린트물 한 23쪽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번에 좀 바꾸셨대요. 원래는 젊은이들 교재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교재의 순서를 조금 바꾸었는데 좀 달랐었는데 같이 해도 되겠다 해서 같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 보면 어쨌든 이 그림으로 그날의 주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그 다음에 원래 말도 빠른데다가 빨리 끝내라는 바람에 말은 전서 빨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 이야기, 지금 우리 LD 부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진짜 이분들이 살아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던데 그 얘기를 어쨌든 추려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가르침, 지금 황태종 신부님과 총대리 신부님께서 하고 계시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물론 기재를 하지만 여러분이 미리 다 듣고 숙지를 해야만이 보면서 알 수 있고 같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태종 신부님하고 총대리 신부님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제가 저번에 권해를 드렸습니다. 이 나눔의 주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눔의 주제가 그날 그 과의 주제와 좀 안 맞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날 그 과에 관계된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인교리, 황 신부님이 계속 강의하고 계시죠. 혼인교리. 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법원 혼인무효 소송을 하다 보면 무지로 인해서 조당에 걸린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젊은이들한테 교육할 때 이 혼인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래서 조당이 안 걸려도 되는 것을 조당에 걸려서 그렇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교리를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와서 생활 속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서 그때 그 과에 맞는 특별한 어떤 사항들을 하나씩 하는데, 1과가 제목이 뭐냐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MBTI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해보신 분도 계시고, 했지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MBTI로 제1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부터 보고 시작한다. 그래서 MBTI는 여러분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허신부님이랑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실천적인 방법들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제 부부 교리를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신부님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MBTI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면서 이게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도 다 느낄 건데 어떻게 다른가를 약간 설명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있는데, 너와 내가 다른데, 특히 남자와 여자와 다른데 크게
무엇 때문에 이 다름의, 무엇이 다름의 문제에서 어떤 것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뭐 뻑하면 이혼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 근데 이거 이유 있어요. 이 성격 차이에서 생활 양식이나 생각 양식만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는 그 얘기만 했는데 지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또 뭐가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면 부부 관계에서도 성격 차이에서 오는 이 둘이의 맞지 않음이 아주 크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모르신 상태에서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격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성격에서는 이게 안 맞아서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성격 차이 또 하나는 뭔 차이가 있죠? 네? 안나 씨 뭐라고요? 자라온 환경, 그죠? 내가 성격이 있지만 감사해요. 성격이 있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우리 형부랑 우리 언니야 미안하다. 있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대구 시내에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 형부는 어려운 가정은 아니지만 시골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니랑 우리랑 이제 뭐 사러 갈 때 이제 엄마랑 뭐 옷 산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백화점을 이렇게 탁 데리고 가 사줬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냥 백화점 가는 게 그냥 그런갑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 형부는 시골 깡촌에서 맨날 재래시장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뭐 사러 가서 할 때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경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껴 쓰자는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백화점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형부 눈이 땡그러지면서 뭐야 지금 돈 아껴야 되는데 이 다른 거죠 생각한 게. 그 다음에 아랫게도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이 아버지께서도 얘기했는데 이 여자 집안은 쓰레기통을 절대 집 안에 두면 안 된다. 들어오니까 밖에 둬야 된다 했는데 남편 집은 늘 쓰레기통을 가까이 둬야 된다. 빨리빨리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물건 사러 간 거죠. 쓰레기통 때문에 싸운 거죠. 쓰레기통 1개 사자, 5개 사자. 그래서 나중에 막 싸우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서로 달라서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환경.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졌어요. 응? 경제력은 뭐 자라온 환경이나 그렇죠. 근데 종교는 일부분이죠. 일부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남자 여자의 차이죠. 오늘 아침에 황시부님이 얘기하셨죠. 남자 여자 차이에서 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5분까지 갈 것 같아요, 신부님 그래도. MBTI가 성격을 찾는 도구인데요.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4가지 지표. 이 어떤 호기심 많은 여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떤 호기심 많은 여인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책 보면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서 했는데 그 딸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엄마 이거 재밌는 거 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유흥의 심리학을 보태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서 집대성 시킨 거는 그 손자가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건데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흥이 4가지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의 에너지가 우리가 다 에너지가 있잖아, 그죠? 에너지가 밖으로 쏠리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향이다, 내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어떤 분이 벌써 I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에너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딱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갈등이 생겼다든가 고민이 생겼을 때 외향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밖에서 여자분 같으면 친구를 만나가 막 수다를 막 떨든지 시장에 가서 뭘 흐름한 거라도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향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에 나만을
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문을 닫고 나올래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 말씀에도 오늘 문제가 있으면 오늘 밤을 지나지 마라. 외양은 잘 버뜩 처리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외양은 에이씨 오늘 지나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가서 내가 잘했고 못했고는 뒤에 따지고 우선 하자. 가서 내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 내양들은 이게 다 정리된 다음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도 되기 전에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자기는 외양이야. 부인은 내양이라. 남편이 생각해가 에이 안 되겠다. 가서 여보 미안하오. 부인은 뭐가 미안한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다 정리가 된다 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 인식 기능을 뭘 쓸 것인가? 정보 수집 기능입니다. 있는데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오감을 사용해서 정보나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감이 뭐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어쩌고 저쩌고 딱 우리가 하는 거 이겁니다. 근데 N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관입니다. 우리 보통 하는 육감이라는 거 있죠. 야, 감 온다, 피로 온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살 때 어제도 어떤 부부가 왔는데 제가 딱 봤을 때 부인은 직관이고 남편은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일어난 사실 팩트만 봐야 돼요. 팩트만 봐야 돼. 부인은 직관을 쓰면 어쩌냐면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팩트 이면에 깔린 의미와 확산된 현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니는 내가 말하는 네 생각, 네 멋대로 생각하느냐. 물론 신뢰성이 없기도 하지만 사고 인식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팩트만 중요해요. 일어난 사실만 중요한데 이 부인은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왜 이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 행동이 어떻게까지 확장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이 사람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하우가 방법이 중요하고 여기는 왜가 중요합니다. 의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현실의 결과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부딪히면 전쟁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판단 결정 기능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성을 주로 사용하는, 그 다음에 감성을 중요시하는. 부부가 싸웁니다. T인 부부와 F인, 보통은 남자들이 T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여자가 F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부가 싸웠는데 여자가 부인이 강한 T예요. 남편이 F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T니까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졌어요. 당신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막 따졌어요. 남편 울어보세요. 부인이 뭐라 했냐면 아니 왜 우냐고, 지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자는데 왜 우냐고. 남편이 뭐라 했겠어요.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 싸우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냐면 이거는 보통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싸웁니다. 이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인데 J인 사람들은 계획형입니다. 판단 결정 기능을 쓰기 때문에 판단형입니다. 판단 결정형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서 빨리 결정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되고 정갈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깔끔해야 되고 옷도 뒤집어 입으면 절대 안 되고 빨래통에 넣을 때 뒤집어 넣으면 미치는 거죠. J인 부인들은. 근데 이제 이 P인 사람들은 인식형입니다. 정보 수집 기능이죠. 내가 일단 정보 수집을 이빠이 정보 수집이 없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판단 결정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포트를 내자 하자 그러면 이 J들은 미리 해놓고 딱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P들은
만약에 오후 12시까지다. 그러면 11시 55분에 끝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상 위가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 수집되면 책상이 한 가득입니다. 한 가득.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정리를 해준다고 정리하죠. 어쩌겠습니까? 신경질 납니다. 못 찾습니다. 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싸웁니다. 어제 온 부부는 남편이 제이고 부인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 부인이 이제 뭐 늦게 들어온다 어쩌든다 이렇게 하니까 니는 빨래통에 옷 넣을 때마다 뒤집어 놓잖아 막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제인 거죠. 부인은 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 싸우는데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배우자가 어떤 성격인가를 알면 대처 방안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당장 일어난 일인데 우리 쌤만 계시네. 저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제 나이에는 아주 희귀족입니다. 예. 우리 나이 때는 사회에서 이 유형을 원했습니다. 이게 산업형 인간형이라 하는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내향적인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성격이 사회가 이 역사가 요구하는 성격이 이 성격이래요. 근데 저는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보면 아시겠지만 앉아서 얘기 못합니다. ENFP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 없으면 의미를 부여하지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면 저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을 잘라봅니다. 그리고 제 책상 오시면 알겠지만 참 그슥합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외향입니다. 이렇게 혼자 여행 다녀야 되고 뭐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형이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만났지 않았다면 저는 꼬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우리 수녀님들 일반인들 ENFP인 사람은 많이 꼬여 있습니다. 계속 이거를 요구받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의 이런 것을 그대로 다 살려주셨습니다. 대학교 때 방학이 한 2달쯤 되죠. 1달 반. 제가 집에서 10일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허락하시는 부모님 없죠. 근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다음 제 방 이런 얘기는 합니다. 시작은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은 자주 나 가만히 놔둬 건드리지 마. 내 자유롭게 알아서 내가 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런 하면 키우기 쉽겠어요? 안 쉽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소를 진짜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엄마가 마음이 걸려서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딱 들었다. 자녀들 중에 그런 놈들 많을걸요. 빗자루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호남아 청소 좀 하는 순간에 저는 빗자루 던지고 나와봅니다. 저한테 지금 상담 오는 모자가 있는데 저는 그 아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걸 특히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게 들어보시고 제 같은 딸이나 아들이 있는 분은 반드시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슨이 이거였을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유목민형입니다. 언제나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적응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고 지금 현실이 아닌 지금 이 상황이 끝나면 그 다음에 목초지를 어떻게 가서 찾아가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미래를 보는 비전을 찾아야 되는 형이거든요. 이게 유목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다시 제유목민형의 역사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처음에는 아이들만 MBTI를 하다가 아이 따로 부모 따로 했는데 한 번은 요청이 왔어요. 좀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했는데 한 번은 딱 끝내고 어떤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니 저한테 수녀님 너무 감사하대요. 왜요? 이랬더니 나는 우리 아이를 정신과에 보내야 되는 줄 알았대요. ENFP였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가 중학교였는데 중학교의 3분의 2는 ENFP입니다.
이게 유아형이거든요. 아직 덜 분화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형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키워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같은 아이들, 정신병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수두룩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심을 한 거죠. 아, 우리 아이 정상이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떼오셔서 자기 아이 정신병원 안 보내도 되니까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것은 눈에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면 다른 게 뭐가 된다? 틀린 게 된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 잘 정리 못해요. 나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산만한 아이들 있죠. 산만한 아이들이 왜 산만할까요? 에? 에너지가 많다. 또? 에? 호기심이에요. 산만한 아이들의 첫 번째 이유가 호기심입니다. 에디슨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산만해서. 호기심이에요. 이 호기심을 키워주면 뭐가 돼요? 창의력이 돼요. 맞죠? 이 호기심을 잘라보면 이 아이는 성격이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 정말 차이가,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우리 직원도 묻던데,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 말을 마지막은 아닌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도입니다. 성숙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성숙도에 의해서 분석하고 해서 어떻든 조율해 나갑니다. 어떤 유형에도 상관없이. 미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유형을 만나든 다른 유형을 만나든 똑같이 미성숙하게 봅니다. 근데 이 미성숙이 어디서 오냐면, 이거는 심리학적인 건데, 내면의 상처에서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원가족, 원래 가족에 가면 다 그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치유가 안 돼서 미성숙으로 가면, 이거는 뭐 어떤 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유형을 갖다 놔도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끝내라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이 아버님, INTJ 아버님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INTJ 형제님 INTJ셨는데, INTJ 아버지와 ENFP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이도 죽을 맛이고 아버지는 근데 그날 같이 오셨는 거죠. 상담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아이가 숙제를 뭐 이렇게 해줘요. 뭘 하라는 걸 했는데, 만약에 동강성당에서 동문성당까지 오는 길의 약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구한테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안내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이 ENFPI는 어찌 하는 줄 아십니까? 절로 가서 절로 가면 됩니다. 끝이에요. 가다가 물어보세요. 아버지, 이 INTJ 아버님 경우수까지 해서 이 경우 수학의 경우수까지 해서 5-6가지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앞에 앉은 순간에 미치겠다. 근데 이 아이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틀리셨습니까? 안 틀리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는 ISFJ이실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의 이 J를 눈으로 보고 배우지 않았으면 지금 수녀원 쫓겨났. 근데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중간쯤은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책상을 쓰시는 분이었으면 책상 정리까지도 배웠을 건데, 옷장전이는 진짜 기막히긴 아니지만 어쨌든 잘해놔요. 우리 수녀님들이 보고 네 옷장은 왜 이렇게 잘해놨노? 엄마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책상을 쓰지 않으셨어요. 못하는 거죠.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 15년 냉담 활동 안에 한 번도 성당 가라 얘기 안 하셨습니다. 늘 기도를 뒤에서 하신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뒤통수를 하나님이 확 차가지고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다니까. 15년 냉담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엄마가 보여준 대로 여러분이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번 할 수 없다 안 계시는 분은 혼자 하시고 두 분 전체 다 하게 눈 좀 잠깐만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눈 아이들처럼 야매로 뜨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으시고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두 분 손잡으실래요? 비가 오거나 눈 뜨시면 안 돼요.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 내 편이 있다는 건 내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분 손 양손 다 잡으시고요. 눈 뜨시고요. 우리 함께 끝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하시면서 저 노래 아시는 분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두 분 손 꼭 잡고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내겐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분 꼭 안으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요. 감사합니다.